여자가 남편 말을 듣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임신 8개월의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아이가. 구급차를 부르려는 유진의 손에서 시어머니는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집 창피한 일을 밖에 알릴 생각이야? 그날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실려간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그리고 몇 개월 후 그 시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유진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흘러내리는 피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아, 머리가. 유진이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던 자리에서 따뜻한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강준호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회사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유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소리를 질렀잖아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목까지 내려왔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언제? 준호가 또다시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이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선자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딱딱거리며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선자가 거실에 들어서자 유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도 없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또. 여자가 남편 말을 듣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선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동정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아이가. 유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미약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구급차를.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으려 했습니다. 안 돼. 선자가 번개처럼 달려와 유진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 창피한 일을 밖에 알릴 생각이야?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이가 위험해요. 유진의 입술이 새파랗게 떨렸습니다. 조용히 해. 네가 남편 속을 그렇게 긁어놓으니까 이런 꼴 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불효 며느리가 어딨니? 선자가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지금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제발 구급차만. 유진이 간신히 고개를 들었지만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준호야. 선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 근데 어머니, 병원 가면 경찰에 신고될 수도 있잖아요. 괜히 일 키우면. 닥치고 빨리 해. 애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쩔 거야. 선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으효, 진짜 피곤하게 하네. 그는 마지못해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 병원 가야지. 빨리 일어나. 아, 아파요. 준호 씨, 제발 좀 천천히.
유진은 신음소리를 내며 준호의 팔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뺨을 타고 떨어졌고 옷자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선자는 그런 유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휴, 꼴도 보기 싫다. 괜히 이웃들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에 준호는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차 안에서 유진은 두 손으로 배를 꼭 감싸 쥐었습니다. 차창 밖에 불빛이 흐릿하게 스쳤습니다. 아기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유진은 속으로 간절히 되뇌었습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유진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다치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넘어져서. 준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유진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유진을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있네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는 괜찮나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아요. 의사의 말에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뇌진탕이 의심됩니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준호가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꼭 입원해야 하나요?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머리를 다친 상황에서는 24시간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유진은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입원 수속을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다. 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말썽꾸러기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한다니까. 선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다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인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다친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래. 시집 와서 계속 말썽만 부리고. 선자가 혀를 찼습니다. 남편한테 대들기도 하고 회사 일에 참견하기도 하고. 여자가 분수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분수를 모른다고? 남편이 때려도 참아야 하는 게 며느리의 분수라는 말인가? 유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유진이 퇴원했습니다. 준호가 마중을 나왔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선자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지? 앞으로는 조심해서 행동해. 선자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앞으로는 말 잘 듣고 살아야 해. 알겠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붙인 거즈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호사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도 참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간섭할 때도 참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금지당할 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우리를 지켜낼게. 그때부터 유진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회사에 나가고 선자가 친목회에 가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친목회 가시죠? 유진이 아침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응, 2시에 나가야 해. 선자가 김치를 집어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언제 들어와? 오늘 야근이래요.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6시쯤 퇴근한다고 했었습니다. 선자가 나간 후 유진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커다란 책상과 서류 보관함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가끔 집에 가져와서 보던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이라고 적힌 봉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유진이 재무제표를 펼쳐보았습니다. 변호사 시절 경험으로 숫자들을 훑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출에 비해 접대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용도의 지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탈세나 횡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 30분이었습니다. 유진이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선자가 돌아와서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방금 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외출한 후 유진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성개발. 이 회사가 자주 나오네. 유진이 계약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성개발과의 거래 내역이 유독 많았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공사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이건 허위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아 유진이 변호사 시절의 감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 서류를 급히 정리했습니다. 형수님, 집에 계세요? 시동생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부탁으로 잠깐 들렀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머리는 어때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의 이마에는 아직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상처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이 너무 심했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서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도 예전에는 변호사였잖아요. 다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민수의 말에 유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 그냥 형수님이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해 보여서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같은 분이 집에서만 지내시는 게 아까워요.
실력도 좋으셨잖아요.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일은 이미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육아맘들도 많이 일하던데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회사는 요즘 어때요? 일이 많아요? 유진이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별로 바쁘지 않은데 형은 자꾸 야근한다고 하고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야근요? 정말요? 네,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없는데 민수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혹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걱정돼서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계감사요? 네, 뭔가 장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의혹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요? 어머니는 회사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니까요. 형이 다 알아서 처리하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회장이시잖아요. 명목상만요. 실제로는 형이 모든 걸 결정하죠. 유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가 혼자서 회사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유진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했어.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도련님이 오셨었는데 오늘 회식은 따로 없다고 하시던데. 유진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요즘 일이 별로 없다고. 그 녀석이 뭘 안다고. 회사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묻지 마.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하지 마. 여자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변호사였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준호가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앉아 준호의 재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준호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진 핸드폰이었습니다. 유진이 주위를 살피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다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내일 봐자기.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다은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300 처리했어. 다음 달 공사비에서 빼자. 어머니는 모르시지? 당분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유진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욕실에서 물 나오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유진이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준호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뭐해? 응?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 유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유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휴대폰 만졌어? 아니, 왜? 준호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됐어. 나 먼저 들어간다. 준호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외도에 횡령까지 준호와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심해야겠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시절 선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태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법학과 선배였는데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태민 변호사라고 검색하자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준호와 시댁의 비리를 폭로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태민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용기를 내서 전화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의 계획에 결정적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준호의 행동 패턴을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회사 야근이라는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너는 먼저 자고 있어. 준호가 신발을 신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요. 유진이 말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닫자 유진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병원에 다녀올게요. 유진이 거실로 나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병원? TV 소리에 묻히듯 선자가 되물었습니다.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 있어서요. 유진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자는 리모컨을 손에 든 채 힐끗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또 병원이야? 너는 어쩜 그렇게 병원에 들락날락이야? 정기 검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아기 때문에. 유진이 조심스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휴, 그래. 다녀와. 대신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 집에 일 많은 사람은 나뿐인 줄 알지? 선자가 투덜대듯 말하며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어머니.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괜히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지 말고 요즘 세상에 아기 키우는 것도 조심해야 돼. 괜히 남편 흉이나 보지 말고. 그럴 일 없어요, 어머니. 유진이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말고. 선자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넌 얼굴이 참 순한데 입은 어째 그렇게 독한지 모르겠어. 유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인사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선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요즘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알 수가 없어. 병원 핑계대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아닌지 몰라. TV 소리는 커졌고 유진은 밖으로 걸어나가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휴대폰과 작은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준호의 회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대성건설 근처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사님, 대성건설 본사 쪽으로 가주세요. 거기 근처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준호의 차가 회사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은 잽싸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 차요. 흰색 SUV. 저거 따라가 주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유진을 흘끗 봤습니다. 따라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이요. 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운전기사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구, 참. 요즘 세상의 남자들 왜 그러는지 몰라. 알겠어요. 조심히 따라가 볼게요. 차가 천천히 준호의 차량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유진은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준호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집으로 오는 길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저 사람 평소엔 잘 안 가는 곳인데. 유진이 중얼거리듯 말하자 기사는 짧게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느낌이 안 좋네. 이 시간에 강남이면 고급 호텔 앞에서 준호의 차가 멈췄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와 차 키를 받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유진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릴 거예요? 혼자 괜찮겠어요? 기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확인만 하고 갈게요. 그래요. 조심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 준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준호가 그 여성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계속 찍었습니다. 둘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유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 한쪽 카페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준호와 그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객실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카페에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이가 자꾸 움직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그 여성의 허리에 손을 두고 걷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멀리서 그 모습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다은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준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도 수고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사모님이 눈치채면. 다은이라는 여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준호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그리고 회사 일도. 회사 일은 네가 워낙 잘해주니까 문제없어. 다음 달에도 부탁할게. 준호가 다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신성개발로 입금 처리할게요. 다은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성개발은 집에서 본 서류에 자주 나왔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300만 원으로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둘이 각자 차로 헤어지자 유진이 재빨리 다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다은이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준호 아내입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제 남편과 함께 계셨죠?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이에요. 다은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신성개발 직원이시죠?
300만 원 입금 처리한다고 하시던데. 유진의 말에 다은이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변호사거든요. 이런 일에는 익숙해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제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그 돈이 뭔지. 저는 정말 다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얘기할까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다은이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말하세요. 저는 신성개발 경리부에서 일해요. 그런데 오빠가, 아니 사장님이 부탁해서.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돈을 빼내는 일을. 그 대신 제가 일정 부분을 받기로 했어요. 다은이 고백했습니다. 유진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준호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래 했어요? 6개월 정도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총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다은의 말에 유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는 3개월 전부터. 다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진이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외도와 횡령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도 잘못된 줄 알지만. 다은이 애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제가 말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관해 두세요. 그게 무슨? 제가 준비가 되면 연락할게요. 그때까지는 준호한테 오늘 일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유진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준호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침실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외도 증거와 횡령 증거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밤 11시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야근 고생 많았어. 유진이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응, 오늘 특히 힘들었어. 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복잡해?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 자주 늦을 거야. 준호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몸 조심해. 유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준호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유진은 휴대폰으로 오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민에게 연락할 때가 왔습니다. 유진이 태민의 전화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서유진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지 걱정되네.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내줄게.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엄마가 우리를 꼭 지켜낼게.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서류가 든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은행은 또 왜? 선자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다. 맨날 나가긴 잘도 나가네. 은행엔 왜 그렇게 자주 가? 자동이체가 잘못돼서요. 지난달 카드값이 이중으로 빠졌대요. 확인만 하고 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유진이 부드럽게 웃었다. 너무 늦지 마라. 은행 갔다가
또 마트 들르고 카페 들르고 그런 거 아니지? 선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확인만 하고 바로 들어올게요. 유진은 꾹 참고 겉으론 웃으며 신발을 신었다. 참나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집에서 바느질이라도 했지. 요즘 며느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야 속이 편한가 봐. 선자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녁 전에 올게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래. 다녀와라. 이상한 전화 같은 거 받지 말고. 선자가 투덜거리며 TV를 다시 켰다. 유진이 대답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태민의 법무법인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먼 외출이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이 무거웠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에 도착하자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정의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유진이라고 하는데요. 강태민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유진이 접수처에서 말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태민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10년 전 대학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태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유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민이 유진의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마에 상처 자국과 초췌한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태민이 유진을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 앉자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편하게 얘기해. 선배님, 저 정말 힘들어요. 유진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말해봐. 태민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깊은 숨을 쉬고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려요. 임신 중인데도. 언제부터? 결혼한 지 1년 후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태민이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편만 들어요. 제가 맞아도 제 잘못이라고 하시고. 의료 기록은 있어? 네, 최근에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에 갔었어요. 진료 기록이 있어요.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민이 진료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뇌진탕 진단을 받았네. 이건 명백한 상해야. 그런데 선배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유진이 어제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태민이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형사 사건까지 연결될 수 있어. 태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사 사건이요? 남편의 횡령 혐의, 그리고 상습 폭행.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야.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이혼이에요. 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조용히 이혼할 수는 없을까요? 상대방이 순순히 응할 것 같아? 특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증거를 더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그리고 너의 안전도 확보해야 하고. 태민이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남편의 폭력에 대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목격자 진술도 필요하고. 시동생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증언해 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접촉해봐. 양심이 있다면 도와줄 거야.
태민이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증거도 더 필요해.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어떻게 더 구하죠? 그 수진이라는 여자를 다시 만나봐.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그 여자가 도와줄까요? 자기도 공범이니까 협상할 여지가 있어. 면책 조건으로 증언을 받아낼 수 있을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가능해. 특히 횡령 혐의는 확실해 보이니까. 태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맞대응할 준비를 해야 해. 무서워요.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변호사 자격 아직 유효하지? 네, 그런데 왜요? 이 일이 끝나면 복귀를 생각해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태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려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냥 도망만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 유진이 태민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좋아.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태민이 명함 뒤에 개인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고맙습니다, 선배님. 유진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선 유진은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태민의 말대로 단순한 이혼이 아닌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유진이 휴대폰으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련님,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점심시간에 만날까요? 유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12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지켜낼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태민이 준 조언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수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는 수진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유진은 민수와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때문에 카페인을 피해야 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따뜻한 음료가 필요했습니다. 대신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대화가 앞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오자 유진이 손을 들어 자리를 알렸습니다. 형수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민수가 사과하며 메뉴를 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민수가 직원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이 주위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준호 오빠가 저를 때려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한 번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도련님도 보셨잖아요. 그날 제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걸.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유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어머님도 항상 제 탓이라고 하시니까. 형수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도 계속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혼하려고 해요.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요? 그럼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만두실까요? 그리고 형도.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저를 막으려고 하실 거예요. 아이를 빼앗겠다고 위협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도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폭행당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형수님, 그런데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을 참아야 하나요? 유진의 말에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련님도 아시잖아요. 결혼 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형수님은 훌륭한 변호사셨죠. 그런 제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매일 눈치 보고 맞고도 제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하인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준호 오빠가 요즘 뭘 하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녀요. 민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사진도 있고요. 유진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준호와 다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결혼한 지 3년 동안 저를 때리고 일은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더니.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준호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다은이라는 신성개발 직원과 함께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다은이요? 신성개발에? 민수가 그 이름을 아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련님도 아세요? 몇 번 봤어요. 회사에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유진이 호텔에서 녹음한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300만 원 처리했어. 다음 달 공사비에서 빼자. 녹음에서 나오는 준호와 다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녹음을 듣더니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어머니는 아세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혼만 하고 싶어요. 조용히 끝내고 싶고요. 하지만 횡령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벗어나고 싶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저한테는 제 아이가 가장 중요해요. 복수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에요.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증언해 드릴게요. 정말이요? 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형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혼자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대학 선배인데 이혼 전문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민수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강태민이라고 정의 법무법인에서 일해요. 아, 그 유명한 법무법인이군요.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유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준호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만요. 알겠어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민수가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혹시 형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고요. 그런데 회사 횡령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처럼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유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이 도와주시니까 용기가 나요. 형수님도 힘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도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아시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선 유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수가 협조해주기로 했으니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응, 유진아. 어떻게 됐어? 시동생이 증언해주기로 했어요. 잘했네. 그럼 이제 다은이라는 여자를 다시 만나봐야겠어. 어떻게 연락하죠? 신성개발에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봐. 협상할 게 있다고. 협상이요? 그 여자도 공범이니까 처벌받을 수 있어. 대신 협조하면 선처해주겠다고 하면 될 거야. 태민이 조언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유진아, 조심해. 상대방이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어. 네,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유진은 신성개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회사 정보를 검색하니 쉽게 나왔습니다. 신성개발입니다. 다은 씨 좀 바꿔주세요. 누구시라고 할까요? 강준호 사모님이라고 하세요. 잠시 후 다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왜 회사로?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어제 얘기한 그 일 말이에요. 조건이 바뀌었어요. 다은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있어서 퇴근 후에 만나요. 6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사모님, 정말 곤란해요. 안 나오면 바로 경찰서에 가겠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6시에 나가겠어요. 전화를 끊은 유진은 태민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오늘 저녁 다은과의 만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5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다은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대화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리며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유진은 신성개발 앞 카페에서 다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회사 건물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시 10분쯤 다은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다은이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유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바로 얘기하죠. 유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어제 말한 대로 조건이 바뀌었어요. 유진이 다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이제부터 당신이 저한테 협조해야 해요. 협조요? 제 남편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계약서, 입금 내역 전부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다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당신이 협조하면 선처해 줄게요. 선처요? 저는 이혼만 하고 싶어요. 굳이 당신까지 처벌받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유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달라져요. 다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횡령 공범으로 고발당하겠죠. 그러면 직장도 잃고 전과자가 될 거예요. 사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은이 항변했습니다. 너무 한다고요?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회사 돈까지 훔친 사람이.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먼저. 그만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 다은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다은이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선처해 주실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남편과의 깨끗한 이혼이에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은이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백업해 주세요. 메시지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부요. 알겠어요. 그리고 허위 계약서도 전부 복사해 주시고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까지 드리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그런데 사모님, 사장님이 알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게 하세요. 당신도 살아남으려면 조심해야죠.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남편과는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회사 일은 사무실에서만 하세요. 사적인 만남은 일체 금지예요. 적당히 핑계대고 피하세요. 알겠어요. 유진이 명함을 꺼내 다은에게 건넸습니다. 제 번호예요. 자료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네. 그리고 다은 씨? 네. 이 일이 끝나면 회사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제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면 신성개발과의 거래도 끝날 테니까요. 감옥이요? 횡령죄는 실형이 나올 수 있어요. 유진의 말에 다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건 제 남편이 선택할 일이에요. 순순히 이혼에 응하면 상관없지만 만약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죠.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협조할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유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금요일까지 기다릴게요. 네, 연락드릴게요. 카페를 나선 유진은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다은이와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 협조하기로 했어요. 금요일까지 모든 증거를 주기로 했고요. 잘했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네. 네, 그런데 선배님. 왜? 정말로 준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다면 가능해. 횡령죄는 중죄니까.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 아, 그렇군요. 하지만 회사는 타격을 받을 거야. 신용도가 떨어져서 사업하기 어려워질 거고. 유진이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너무 잔인한 걸까요? 잔인하다고? 너를 때리고 돈까지 훔친 사람들한테?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야.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혼 소장 준비할게. 다은이한테 받은 증거까지 첨부해서. 감사해요, 선배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 유진이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니, 뭐 있어? 김치찌개 끓여놓았어. 유진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따라와서 뒤에서 유진을 안았습니다. 요즘 예쁘다. 임신하니까 더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유진이 몸을 굳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때렸던 손으로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게 역겨웠습니다. 밥 차릴게. 유진이 준호의 팔을 벗어나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안아주면 좋잖아. 아이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유진이 핑계를 댔습니다.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회사에서 다은. 아니, 직원 한 명이 좀 이상해서 고민이야. 유진이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다은? 아, 신성개발 직원이야.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 뭐가 이상한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나? 전화해도 안 받고. 준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거겠지 뭐. 유진이 무관심한 척 말했습니다. 내일 직접 가봐야겠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다은이 준호를 피하려고 연락을 안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유진이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은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피하지 마세요.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약속한 증거들을 무사히 넘겨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준호가 눈치채지 않을까?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유진은 초조하게 다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 신성개발에 직접 가보려고. 전에 말했던 그 업체? 응, 그 직원이 계속 연락이 안 되거든. 준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바쁜 거 아니야? 유진이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좀 확인도 할 겸. 겸사겸사. 준호가 나간 후 유진은 다급하게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 씨, 저예요. 사모님, 어떻게 하죠? 사장님이 오늘 회사에 오신다고 하는데. 다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준비됐어요? 네, 다 준비했어요. 어떻게 전달드리죠? 지금 당장 만나요. 회사 근처 말고 다른 곳에서. 어디서요? 강남역 2번 출구 앞 카페로 오세요. 알겠어요. 1시간 후 유진과 다은이 만났습니다.
다은이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은이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내밀었다. 유진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열어보니 서류와 USB가 들어있었다. 이게 전부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네네, 메시지 백업 파일도 USB 안에 있어요. 카톡, 통장 거래 내역 다 복사했어요. 다은이 시선을 떨궜다. 좋아요. 유진이 짧게 말했다. 서류를 훑어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허위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캡처까지 모든 증거가 깔끔히 정리돼 있었다. 이걸로 충분하겠네요. 유진이 봉투를 덮으며 말했다. 사모님, 다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저 선처해 주시는 거죠?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냉정했지만 말투는 담담했다. 약속은 지켜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다은이 불안하게 물었다. 오늘 사장님 오시면 평소처럼 하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눈빛 하나라도 이상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의심하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 못 받았다. 그렇게만 말해요. 아시겠죠?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네, 알겠어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진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오늘 이후로는 사적인 만남 단 한 번도 없어야 해요. 그 사람한테서 연락 오면 바로 삭제하세요. 네. 다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은이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다. 사모님, 이 일 언제 끝날까요? 곧이에요. 이번 주 안에 이혼 소장 들어갈 겁니다. 유진의 말은 단호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좋아요. 회사 조용히 정리하세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은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유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요. 다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USB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내 주변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깊게 숙였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엔 짧은 연민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바로 태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님, 증거 받았어요. 정말? 지금 가져와. 네, 바로 갈게요. 유진이 서둘러 태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민이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확실한 증거네. 정말요? 응, 이 정도면 횡령 혐의는 확실해. 억 단위 규모야. 태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장 제출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월요일에 바로 제출하자. 감사해요, 선배님. 그런데 유진아, 각오는 됐지? 무슨 각오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태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만두지 않을 테고 남편도 발악할 거야.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인데요. 맞아.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안 돼. 끝까지 가야 해. 유진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좋아. 그럼 월요일에 법원에 가자.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아침에 얘기한 일이 해결이 잘 된 거야? 유진이 물어보았습니다. 응, 별일 없었어. 그 직원은 그냥 바빠서 연락 못 받았다고 하더라. 준호가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뭔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준호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뭐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겠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태민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횡령 고발장도 제출할게. 태민이 말했습니다. 동시에요? 그래야 효과적이야.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지. 법원에서 나온 후 태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상대방한테 소장이 송달될 거야. 언제쯤?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유진이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화요일 오후 준호가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유진이 평상시처럼 반응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법원에서 온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뭔데? 이혼 소장이야. 네가 나를 고발했다고? 유진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응. 뭐라고? 정말 네가 한 거야? 그래, 내가 했어. 준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친 거야? 어떻게 남편을 고발해? 때리면 더 불리해질 거야.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모든 증거도 확보했어.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증거? 다은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허위 계약서, 입금 내역. 유진이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린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변호사였잖아. 눈치챌 수밖에. 그때 선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선자가 소리를 지르며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네가 우리 아들을 고발했다고? 네, 그랬어요. 이 못된 년이 어떻게 시댁을 배신해. 선자가 유진을 때리려고 했지만 유진이 피했습니다. 때리시면 폭행죄로 추가 고발할 거예요. 뭐라고? 저도 이제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던데요. 무슨 소리야? 부동산 매입할 때 회사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거 알고 있어요. 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회사 경영을 위한, 법적으로는 배임이에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유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키울 수는 없거든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너무 늦었어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절대 안 줘.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저도 준비는 다 했으니까. 유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이제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서요. 아직 이혼도 안 됐는데 어디 간다고. 제가 알아서 해요. 유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준호가 따라오려 했지만 유진이 말했습니다. 따라오면 신고할 거예요. 문을 나서는 유진을 바라보며 준호와 선자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는 유진이 뒤를 돌아보니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챕터 8. 유진이 택시에서 내린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태민이 임시로 구해준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보증금은 제가 처리했어요. 태민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나중에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몸 상태가 더 중요해요. 유진이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부엌이 있는 단촐한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해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네, 알겠어요. 태민이 떠난 후 유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안전한 곳에 있어요. 집에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랑 형이. 어떻게 됐는데요? 변호사를 고용했대요. 맞대응하겠다고. 유진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형수님,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네,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도련님. 이틀 후 태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협상하자고 하네. 협상이요? 이혼 조건에 대해 얘기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죠? 일단 만나서 들어보자. 어차피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니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측이 만났습니다. 준호와 선자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유진을 본 준호가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유진은 외면했습니다. 협상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자료 없이 조용히 이혼해주면 횡령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네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 상대방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위자료 5억, 양육비 월 300만 원, 아이 양육권은 저에게. 유진의 조건에 준호가 펄쩍 뛰었습니다. 5억이라고? 말도 안 돼. 횡령한 돈이 얼마인데 5억이 많다고 하세요? 태민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도 있잖아요. 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는 절대 못 줘. 우리 핏줄인데. 아이한테는 폭력적이지 않은 환경이 필요해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의 실랑이 끝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태민이 의료 기록과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도 명확합니다. 허위 계약서와 메시지 기록들이 낭독되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폭행은 한 번의 실수였고 회사 업무는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형이 형수님을 여러 번 때리는 걸 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나요?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민수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은도 증인으로 나와 횡령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누구의 지시였나요? 강준호 사장의 지시였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일을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도 유진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준호 측에서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태민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합니다. 피고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준호가 주저앉았고 선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민이 말했습니다. 축하해, 유진아. 고마워요, 선배님. 선배님 덕분이에요. 너의 용기 덕분이야. 그날 저녁 유진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조용히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자유야. 태민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이쁘네. 이름은 뭐로 할 거야? 하늘이로 하려고요. 하늘처럼 자유롭게 자라라고. 좋은 이름이다. 선배님, 제가 다시 변호사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태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하자. 6개월 후 유진은 태민과 함께 새로운 법무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희망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저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유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1년 후 유진의 법무법인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도련님. 그때 도와주셔서. 하늘이가 형수님을 똑 닮았네요. 하늘이가 민수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늙으셨어요. 회사도 문 닫았고. 그래도 건강하시면 다행이에요. 유진에게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됐나요? 출소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녁이 되어 유진은 하늘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한테 자유를 선물해줬어. 아이가 유진을 보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 유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 따뜻한 햇살 아래서 모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하늘아,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용기야. 유진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 말이야. 그렇게 유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유진은 결국 자신의 용기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지만 폭력과 모멸 앞에서는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라는 전문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진처럼 극적인 반전은 아니더라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용기가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유진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